네, 지난 정부죠.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세 번째 토크 새로운 들어온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경북 구미시청 선산출장소에 있는 일명 비밀의 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공개 유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어떤 유품들이었을까요? 자, 강병규 기자,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 소식 나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이 물건들이 나왔던 겁니까? 네, 총 5,670여 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5,600여 점이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 생가에서 쓰던 물품들이 이번에 또 새롭게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보는 화면인데 지금 일단 티파니 이 시계가 보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탔던 자전거가 있고 또 슬리퍼도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일단 전축, 사용하던 전축,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서 썼던 골프 가방, 프레지던트 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골프 가방도 있어서 꽤 역사적인 고증 가치도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의 시선을 좀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티파니 시기에 가죽 가방에 자전거까지 무더기로 5,600여 점이나 나왔다는데 네. 이게 왜 구미시청의 한 출장소에서 발견이 된 겁니까? 예, 우선 지금 2004년부터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 기념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게 지금 2004년에 이 선산출장소로 이전이 된 건데요. 그 이유가 이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에 역사자료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자료관이 모두 다 지어지면 다시 이 5,670여 점의 물품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경비도 되게 삼엄한 편입니다. 이 출장소의 3층에 3개 사무실을 써가면서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전자키에다가 자물쇠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양면에 CCTV까지 달려있을 정도로 누군가 침입하지 않게끔 꽤 고심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을 이름을 박통방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물품들이 보관돼 있어서 일명 박통방으로 불렸는데 또 좀 신기하기도 한 것이 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의 악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게요. 이 선산 출장소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생가가 한 300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아직까지도 이런 악연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전직 대통령의 물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국정농단 사건 때 보면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유출되기도 하고 저렇게 곳곳으로 나눠서 관리가 돼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경수 여사가 그렇죠. 착용했던 여우털 목도리가 네. 최순실이 그 은연중에 팔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가족들이 가져갈 수가 없죠.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신고를 하고 네. 정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때문에 이제 그 외부 유출이 안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후에 이런 법들이 다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군관에 돈도 챙겨줬다고 하니까 이런 유품들도 아마 그 가족들한테 유족들한테 다 넘겨졌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 물건들은 지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그 재단에서 맡겼다라고 하니까요. 아마 그 유통 자체가 불법적인 거는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전시를 조만간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논두렁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그런 검소하거나 네, 허탈한 그렇죠. 모습 예.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데 일부 그 유품들은 좀 고가의 물건들이 보여서 이거 겉다로 속달랐던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왜 직접 산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고가의 물건들도 많았을 거고요.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인물들의 3인 3색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인물, 국정농단의 핵심 내부 골발자로 꼽혔던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전 부장. 지금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는데
무슨 일로 단식 농성에 들어있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 가면 노승일 부장을 만날 수가 있을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2일부터 5일째 지금 단식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연수원 앞에서 자신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그 김용희 씨를 만나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당 해고는 김 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당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고, 그때가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 한창 재판 도중이었을 겁니다. 그때 뭐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제 단식 그만하시면 같이 투쟁해드리겠다라고 본인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 씨가 이제 단식을 못 끊겠다라고 하니까 본인도 그럼 동조하겠다,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A 제작진, 아까 광화문광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직접 노 씨의 단식 농성 텐트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비정규직 폐지를 바란다는 노 씨, 청문회장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또 한 분은 또 청와대 앞에서 또 단식 투쟁 중이라고 하시던데요. 관까지 짜놓고 단식 투쟁 중이시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가서 이제 단식을 좀 풀어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단식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단식을 하면 선생님도 이제 단식을 좀 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까지도 계속 단식 투쟁 중이시고. 예, 그래서 우선 지금 찾아간 취재 기자가 일단 뭐 노숙 그 생활이 좀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노숙자 생활이 체질인 것 같다라고 해서 농담을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또 독일에서도 이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그 모녀를 위해서 일을 했었잖아요. 수발을 들면서 끼니도 걸렀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렇죠. 밥을 못 먹었었는데 그때와 지금이랑 어떻게 느낌이 달라졌느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나를 위해서 끼니를 굶었던 거고 지금은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끼니를 굶는 거니까 좀 보람되다라는 그런 소감을 밝혀왔습니다. 근데 정말 의외인 건 뭐냐면 노승일 씨 하면은 모든 저희 일반인들 생각이 자 최순실 씨 관련인가 보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인가 보다 하는데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농성을 벌인다. 참 약간은 좀 의외인데 이렇게 원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이제 모두 다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뭐 그런 의문을 들 때마다 저 사람 정치하려고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노승일 부장이 또 어떤 발언을 해서 좀 약간 주목이 됐었냐면 현실 정치에 대한 도전의 꿈은 항상 갖고 있다. 그렇습니까? 본인이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정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우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는데 뭐 이런 지금 과거 발언들을 볼 때 정치에 좀 관심이 충분히 있어서 지금 사회생활에도 사회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승일 씨가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재판에 불려 나갈 때보다 지금 단식하는 기간이 제일 편안하다고 말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많은 듯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작년 2016년 10월 25일서부터 검찰 조사받고 법원에 재판 증인 나가고 막 바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시간 중에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일단 뭐 1심 재판도 아직 안 끝났는데 다들 8월 1일서부터 오늘까지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아주 변한 게 없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정말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직도 행동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어요. 전혀 변한 거 없이 그러는 거 보니까 참. 자,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노승일 전 부장 정계 진출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사실 뭐 정치에 진출하겠다라는 게 난 정계 지금부터 나가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향후 그런 가능성은 닫아놓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노승일 부장이 이미 안민석 의원 그리고 윤소아 의원이 많이 조언을 해준다. 이번에 농성장에도 다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안민석 의원이랑은 지난달에 그 최순실 씨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 독일에 함께 다녀오기도 했었죠. 정치인들이랑 뭐 친하다고 모두 다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치 행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노승일 씨의 행보도 저희가 뭐 빼놓지 않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네요.